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000년 유대인의 삶과 철학, 탈무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의 책 중 하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탈무드는 무엇일까요?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연구나 학습을 의미하며 5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 민족을 지탱시켜온 생활 규범이자 지적 재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슬람교의 쿠란과 함께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애정, 인간관계, 습관, 소통, 범법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언제나 탈무드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선한 발상과 탁월한 지혜의 비밀이 담겨 있는 보물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탈무드가 담고 있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빌론 유수, 로마의 지배, 중세시대의 박해, 20세기의 홀로코스트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탈무드에 담긴 지혜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5000년 삶의 지혜가 담긴 실용적인 삶의 안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무드를 인생 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탈무드가 단순히 가르침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의 형태로 지혜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리는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믿었습니다. 탈무드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탈무드는 원래 구전으로 전해지던 유대교의 율법과 지혜를 기원 후 200년경부터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시대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면서도 탈무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지혜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강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탈무드는 단순히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공부할 때 하브루타라는 독특한 학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함께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탈무드의 첫 번째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어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비유는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식은 나뭇가지와 같고 지혜는 뿌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에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참으로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영향도 또한 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탈무드의 지혜인 희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긴 자가 강하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무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바늘은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나 크기가 아니라 지혜와 지략,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탈무드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져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탈무드는 이어서 말합니다. 자아 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의 역사와 중요성, 그리고 몇 가지 핵심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라 5000년 유대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실용적인 삶의 안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원칙과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탈무드의 지혜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지혜는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들게 됩니다. 둘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항상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희망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개구리 이야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강함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닌 지혜와 전략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자아 실현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탈무드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